오늘 이 이야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 속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숙종 치세 말년, 조선은 겉으로 보기에 태평성대였습니다. 왕이 있었고 법이 있었고 사관이 붓을 들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조선은 기록의 나라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후세가 알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기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누가 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졌습니다.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서진학이라는 아주 청렴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고 조정에 연줄 하나 없었으며 물려받은 것이라고 낡은 서체 몇 권과 3대째 내려온 조그만 논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래도 기록으로 남는 나라다.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잘못을 저지르면 역사가 심판한다. 이 순진한 믿음이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해 봄, 안동 일대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조정에서는 진율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율미는 분명히 내려왔는데 정작 백성들의 손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서진학은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안동 관아의 이방 이경재가 진율미 절반을 빼돌려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관찰사의 조카, 판관의 처남, 서울 병조의 서리까지 한 줄로 엮여 있었습니다. 서진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확보하고 날짜와 숫자를 하나하나 기록하여 관찰사에게 보냈습니다.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조사관이 내려왔습니다. 서진학은 준비한 증거를 모두 내밀었습니다. 장부의 불일치, 목격자의 증언, 빼돌린 쌀이 팔린 장씨의 기록까지.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두고했소. 이 정도면 충분하오. 서진학은 안도했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무고죄. 서진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거 없는 상소로 관리를 모함한 죄. 곤장 80에 유배 3년. 증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증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입을 다문 것이 아니라 서진학이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조사관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서진학은 깨달았습니다. 조사관이 내려온 것은 진상을 밝히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없애고 입막음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곤장을 맞을 때 서진학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곤장이 20을 넘어설 때 그의 등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40을 넘어설 때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놈, 평소에 행실이 바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 꼴이 됐구나. 눈을 들어보니 같은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서진학과 30년을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지기가 저리하면 저리할 이유가 있겠지. 그 말이 곤장보다 더 아팠습니다. 60을 넘어서 서진학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유배지로 끌려가는 수레 위에 있었습니다. 등에 상처는 곪아 있었고 열이 올라 몸을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죽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한양을 지날 때 그는 궁궐의 지붕을 보았습니다. 저 안에 왕이 있습니다. 조선의 법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라 명한 왕이. 하지만 그 왕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진율미를 빼돌린 자들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한 자는 죄인이 되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서진학은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침묵 위에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백성이 참고 견디고 눈을 감아주기 때문에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법은 약자에게만 엄격했습니다. 기록은 강자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외친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등의 상처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은 분노한 사람을 가장 먼저 지우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서진학은 눈을 감았습니다. 유배지까지 남은 거리는 700리. 그는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소리쳐서도 안 된다. 조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조선의 언어로, 조선의 방식으로 조선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서진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700일이 600일, 3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수레가 멀어져 갔습니다. 안동의 하늘 아래 진율미를 빼돌린 자들은 여전히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조선을 가장 두렵게 할 사람, 조선이 가장 먼저 무릎 꿇게 될 상대. 그것이 바로 저 수레 위에서 눈을 감고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선비라는 것을. 함경도, 경은 조선에서 가장 춥고 가장 외진 땅이었습니다. 서진학이 유배된 곳은 경흥에서도 북쪽 끝 두만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골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 높이로 쌓였고 여름에도 바람이 뼈를 에웠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준 것은 무너질 듯한 오두막한 채와 보름치 양식뿐이었습니다. 3년만 버텨라. 그러면 풀려난다. 관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은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3년을 버틴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첫해 겨울 그는 죽을 뻔했습니다. 등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혹한이 닥쳤습니다. 열이 오르고 의식이 흐려지고 며칠을 누운 채 헛소리만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상현. 이곳에서 20년을 무배살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네, 죄가 뭔가? 서진학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노인이 물었습니다. 진율미,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노인이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죄를 받았겠구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김상혁은 20년 전 평안도 관찰사의 뇌물수수를 고발했다가 이곳으로 유배왔습니다. 증거도 있었고 증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조선은 그런 나라야. 진실을 말하면 죄인이 되고 거짓을 말하면 출세를 하지. 노인의 말에 서진학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칼이라도 들어야 합니까?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칼을 들면 역적이 되네. 역적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 자네가 아무리 울어도 역적이 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럼 그냥 참고 살라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 묶음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록이네. 노인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기록이었습니다. 평안도에서 벌어진 부정, 함경도에서 일어난 억울한 사건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나는 칼을 들지 않았네. 소리치지도 않았어. 그냥 적었을 뿐이야. 이걸 모아서 어쩌시려고요? 노인이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네. 서진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걸 모으신 겁니까? 조선은 기록의 나라라고 했잖아. 기록은 남아. 내가 죽어도 이 종이들이 불타도 기록했다는 사실은 남는 거야. 노인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만강 너머 끝없이 펼쳐진 만주 벌판이 보였습니다.
복수는 못해. 하지만 증거는 남겨.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기록을 보겠지. 그때 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 알게 되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없을지도 모르네. 하지만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노인이 서진학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달라. 자네는 아직 젊어. 3년만 버티면 돌아갈 수 있어. 돌아가서 뭘 하라는 겁니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서진학의 손에 빈 종이 한 장을 쥐어도 역적이 되었고 그들의 억울함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진학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눈 덮인 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의 언어로 조선을 치면 어떨까? 조선은 법의 나라입니다. 기록의 나라입니다.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 법과 기록과 유교의 언어로 조선의 모순을 드러내면 어떨까?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저 조선이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조선의 잘못을 보여주면 어떨까? 서진학은 빈 종이를 펼쳤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판결문을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무고죄, 근거 없는 상소로 관리를 모함한 죄. 그 옆에 진율미, 장부의 숫자를 적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온 양, 백성에게 전달된 양. 그 차이 아무런 감정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무고인가 사실인가.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서진학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겠다고, 칼을 들지 않겠다고, 소리치지 않겠다고, 대신 기록하겠다고, 조선의 언어로 조선의 모순을 기록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록이 조선을 무너뜨리게 하겠다고. 3년 동안 살아남아야 합니다. 3년 동안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안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수는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복수가 아닐 것입니다. 복수는 분노의 다른 이름입니다. 서진하게 하려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울이었습니다. 조선에게 조선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 그 거울 앞에서 조선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영 노인이 물었습니다. 밤새 뭘 했나? 서진학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유배 온 이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서진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복수하면 역적이 됩니다. 하지만 조선이 스스로 무너지면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서진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펼치고 붓을 들었습니다. 3년이 남았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서진학은 살아남았습니다. 김상영 노인은 무배가 풀리기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년을 버텼지만 마지막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남긴 것은 상자 가득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서진학은 그 기록들을 품에 안고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았다고 해야 옳았습니다. 3년 전과 똑같이 가난했고
똑같이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율미를 빼돌렸던 이방 이경재는 여전히 관아에 있었습니다. 아니, 승진까지 해서 이제는 좌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진학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3년 전에 끌려갔던, 아직 살아있었어. 쯧쯧. 가만히 있었으면 될걸. 괜히 나서다가 인생 망친 거지. 서진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집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서책들은 습기에 젖어 썩어가고 있었고, 몸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붓과 먹과 종이. 그것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서진학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건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율미 횡령의 증거, 판결의 과정, 증인들이 입을 다문 정황.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숙종 40년, 경상도 안동. 진율미 1,000석 취급, 백성에게 전달된 양 400석, 차이 600석, 행방 불명, 상소 제출 후 10일, 조사관 파견, 조사관 이름, 홍재원, 병조 서리 홍재민의 형, 증인 김복동. 조사 전 진술, 이방이 쌀을 실어갔다. 조사 후 진술 서진학이 거짓말을 시켰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 서진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행색이 초라했고 눈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진학 선생이십니까? 그렇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남자의 이름은 정만복. 안동에서 30리 떨어진 마을의 농부였습니다. 그에게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큰 집에서 땅을 빼앗았습니다. 문서를 위조해서요. 관아에 고발했소. 했습니다. 하지만 큰 집 사위가 관아의 서리입니다. 결과는 무고죄로 곤장 50대를 맞았습니다. 서진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요? 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생께서도 억울하게 유배를 다녀오셨다고. 서진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소. 정만복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오. 서진학은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당신의 사건을 기록하겠소. 모든 빠짐없이 그걸 기록해서. 서진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만복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학은 밤새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복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옵니까? 기다리시오. 얼마나요? 모루. 하지만 때가 되면 알려드리겠소.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억울한 일 있으면 안동 서진학을 찾아가라. 서진학은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저절로 퍼졌습니다. 정만복이 이웃에게 말했고, 그 이웃이 다른 마을에 말했고, 그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농부, 상인, 몰락한 양반, 과부, 호라비.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억울했지만 모두 참고 살고 있었다는 점, 모두 관아에 호소했지만 모두 패배했다는 점,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모두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했다는 점. 서진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서진학의 집에는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경상도 각지에서 일어난 억울한 사건들, 땅을 빼앗긴 농부, 물건을 떼인 상인, 누명을 쓴 선비, 남편을 잃고 재산을 빼앗긴 과부, 그리고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이름들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경재, 그의 처남 박종호, 관찰사의 조카 김현태, 서울 병조 서리 홍재민. 서진학은 그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누가 어떤 사건에서 이익을 받는지, 누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마치 그물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시오. 노인의 이야기는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상소를 올렸습니다. 관리의 횡령을 고발했지요. 결과는요, 유배를 갔습니다. 20년, 서진학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그때 조사관으로 왔던 자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홍재원이었습니다. 서진학의 눈이 커졌습니다. 홍재원, 3년 전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러 왔던 그자, 병조 서리 홍재민의 형, 40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 왜 그러십니까? 서진학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40년이나 지난 일인데. 서진학은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돌아간 후 서진학은 밤새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억울함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백성들이 당해온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의 중심에는 항상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들, 같은 수법, 같은 패턴. 서진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언어로 짠 그물, 조선의 법으로 엮은 그물. 그 그물에 걸릴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걸렸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물은 그들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진학은 붓을 들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무상히 흘러가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학이 유배에서 돌아온 지 6년, 그의 집에는 이제 수천 장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상도뿐 아니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만 했습니다. 정리만 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 도대체 뭘 기다리시는 겁니까? 서진학은 대답했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문을 열 때를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영조가 즉위한 것입니다. 새 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탕평책을 내세웠습니다. 당파를 초월해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않았습니다. 대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을 뺀 기록, 사실만 나열한 기록, 이름과 날짜와 숫자만 있는 기록, 그리고 그 기록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조선의 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대명률 제몇조, 뇌물을 받은 관리는 처벌한다. 경국대전 제몇항, 진율 미 횡령은 차명에 처한다. 선조 어제 제몇호,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막는 자는 파직한다. 모든 법을 찾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 옆에 실제로 벌어진 일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누가 봐도 명백한 위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은 단 한마디도 욕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과 법을 나란히 놓았을 뿐입니다. 기록을 완성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서진학은 그것을 한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직접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행어사로 파견된 젊은 관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젊은 관리는 처음에 의심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경상도에서 벌어진 일들이오. 지난 40년간, 40년, 그렇소. 읽어보시오. 젊은 관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모두 증거가 있어. 증인도 있고 문서도 있어. 하지만 이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소. 그물이요. 수십 년 동안 엮인 그물. 젊은 관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왕에게 올리면 조정이 뒤집어집니다. 서진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왕에게 올리라고 하지 않았소. 그럼 뭘 원하십니까? 서진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알려지기를 원할 뿐이요. 나머지는 조선이 알아서 하겠지. 젊은 관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가져갔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진학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기록이 조정에 전해졌다고. 처음에는 무시당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그 기록을 왕에게 보여주었다고. 영조가 직접 읽었다고. 그리고 진노했다고. 이것이 사실이냐? 왕의 분노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증거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을 입막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록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욕설 하나 없었습니다. 비난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과 법만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면 조선의 법 자체를 부정해야 했습니다. 이경재가 잡혀갔습니다. 박종우가 잡혀갔습니다. 김연태가 잡혀갔습니다. 홍재원이 잡혀갔습니다. 홍재민이 잡혀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물을 치고 있던 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그물에 걸렸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들은 변명했습니다. 서진학이 무고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조작된 것입니다. 이자는 역적입니다. 하지만
판관이 물었습니다. 이 기록에 있는 법 조항이 틀렸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있는 사건들이 거짓이오?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있는 이름들이 잘못되었소. 그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경재, 창현, 박종호, 김현태, 유배종신, 홍재원 파직 및 유배, 홍재민 파직. 40년 동안 권세를 누리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통쾌한 순간이 왔습니다. 조정에서 서진학의 무죄를 선언한 것입니다. 숙종 40년의 판결은 오심이었다. 서진학은 무고하다. 6년 전의 곤장 80대, 3년의 유배,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조선이 인정한 것입니다. 칼 한 번 들지 않았습니다.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서진학은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서진학은 웃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예, 조선이 스스로 한 것이오. 나는 그저 거울을 보여줬을 뿐이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진학은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법으로 조선을 이긴 것, 조선의 언어로 조선을 무너뜨린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의였습니다. 조선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조선이 스스로 심판받은 것, 그래서 누구도 서진학을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서진학을 역적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기록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진학은 조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조가 직접 그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 서진학은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요구할까? 벼슬, 그럴 생각 없었습니다. 보상, 필요 없었습니다. 복권, 이미 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왕을 만나야 할까? 궁궐에 들어섰을 때 서진학은 결심했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서진학인가? 그렇습니다. 전하, 과인이 그대의 기록을 모두 읽었다. 대단한 일을 했구나. 송구합니다. 전하, 신은 다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영조가 웃었습니다. 그 기록이 조정을 뒤흔들었다. 40년 묵은 적폐를 들춰냈다. 그것을 다만 기록했을 뿐이라 하는가? 그렇습니다. 전하, 겸손하구나. 하지만 과인은 그대의 공을 치하하고 싶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벼슬을 내리겠다. 녹봉을 내리겠다. 서진학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하, 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영조가 의아한 얼굴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네, 전하. 다만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서진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왜 신의 기록을 믿으셨습니까? 영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기록에는 분노가 없었다. 예,
억울한 자는 분노하기 마련이다. 그 분노가 기록에 묻어나기 마련이지. 하지만 그대의 기록에는 분노가 없었다. 그저 사실만 있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서진학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전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신의 뜻을 알아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영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벼슬을 원하지 않는다 했다. 하지만 과인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싶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전하, 조선을 위해 기록을 계속해라. 그대의 눈과 귀로 백성의 억울함을 계속 기록해라. 그것이 과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진학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궁궐을 나오면서 서진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유배를 떠나던 날 수레 위에서 보았던 하늘도 이렇게 맑았을까? 그때는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진학은 안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말대로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몇 년 후 그 기록들은 다시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더 많은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더 많은 탐과 놀이가 쫓겨났습니다. 더 많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서진학의 이름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벼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록하는 선비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서진학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젊은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진학은 들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복수를 원하는가?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서진학은 웃었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예, 복수하면 자네가 진다. 젊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대신 기록해라. 분노하지 말고 기록해라. 욕하지 말고 기록해라. 비난하지 말고 기록해라. 기록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서진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록은 남는다. 사람은 죽어도 기록은 남는다. 권력은 무너져도 기록은 남는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언젠가 세상을 바꾼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서진학은 웃었습니다. 나는 9년을 기다렸다. 유배 3년, 기록 6년, 9년이 지나서야 조선이 무릎을 꿇었다. 9년이요, 짧지 않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겼으니까.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서진학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다. 진짜 승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끝나는 거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없다. 자네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분노를 참아야 하고 오래 기다려야 할 뿐이다. 젊은이는 떠났습니다. 서진학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왕이 망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살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억울함을 외친 사람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하며 기록한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서진학이 조선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진실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오래 후 서진학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을 살린 건 왕도 아니고 칼도 아니었다. 끝까지 침묵하며 기록한 백성이었다. 그의 기록은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읽은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수라는 것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진짜 무기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사람, 분노해도 삼키는 사람,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기록이 세상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앞에 그 벽도 무너질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뿐입니다.